북한이 올해 오픈도어즈 선교회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복잡한 세금 및 회계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목회자나 재정 담당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가 설 연휴 은혜 속에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원 FMB가 국내 취약계층의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기독교사들의 신앙적 교육관을 세우기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와 KWMA가 기자회견을 열어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정리한 건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올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픈도어즈는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전 세계 50개 나라 중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억압하는 국가로 평가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사태로 인해 잠시 2위로 내려갔었지만 20년 넘게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돼 왔습니다. 랭킹 1위가 됐는데 박해 지수 자체가 작년에 96점에서 올해 98점으로 거의 2점이 상승됐거든요.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생존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순위 상승 원인을 코로나 방역 통제와 체제 안정을 위한 정책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외국에서 온 출판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며 현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순위가 지난해 1위에서 8계단이 떨어진 9위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박해 지수는 현지로부터 온 폭력, 납치 등 보고로 매겨진다며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피해 숨은 것이지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박해 지수를 통해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오늘 발표하는 이러한 기독교 박해 지수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발표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 선교지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도어즈는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한 30년 동안 기독교 박해 현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압을 받는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위해 50일 기도 책자를 발간하며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도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목회자나 재정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아직도 교회의 세무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무자에게 과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제공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이 시행된 지 해수로 6년째입니다. 교회 세금 및 재정 관련 업무에 대해 대형교회는 세무대리인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지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복잡한 세무 용어와 세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나 재정 담당자를 위해 18일 교회 세무회계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의에는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대표이자 세무사인 이상봉 목사가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목회자나 재정 담당자가 실무에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여러 세금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들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건물을 예배와 같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면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재산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재개발로 조합에 신탁 등기하고 이주한 상태라면 해당 건물은 종교 목적에 사용 중인 것이 아니기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수련회 등의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종교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목사는 전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실수해왔던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교회 부동산 양도를 위한 원칙적 절차는 교인총회 혹은 사무연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당회나 운영위원회 혹은 직원회의 의결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교인총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민법 또는 혹은 판례에 의하면 당회, 미조직교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직원 의결로 양도 불가능하다. 여태까지 교회들이 실수해왔던 게 강의에서는 목회자들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과 교회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공익법인, 정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잘 몰랐던 교회의 재정 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 요점 정리를 컴팩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법인 신고, 또 퇴직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 실수할 수도 있고 관련 부분에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잘 알게 된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며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시행되는 현재 과세 제도가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교단이나 단체는 교회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무 재정 업무의 어려움에 익숙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은혜 속에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티비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성도들이 은혜 속의 명절을 보낼 수 있게 구티비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복음 가득한 구티비 시네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드라마 예수가 23일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행적을 비롯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팬데믹 시대 단절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경적인 가족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 회복 가족을 말하다 다큐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풀 수 있는 힘은 그 갈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기회를 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날을 맞아 다시 한번 새해 다짐과 기도 제목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21일 밤 11시 45분 다시 보는 송구영신 예배를 보며 2023년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건 어떨까요?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된 구티비 특별 초대석에선 복음을 전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추상미 야긴가 보아스 미니스트리 대표의 특별 인터뷰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원 목사의 신년 인터뷰가 각각 23일, 24일 방송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나아갈 방향, 한국교회의 부흥과 연합의 길을 묻고 답합니다. 오 자유에서는 고향이 그리운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이 북한 음식과 이색 보양식을 소개하는 북한의 맛이 방송됩니다. 이게 국물이 깔끔해. 나 이 양념장이 너무 궁금해. 간장 넣으니까 와 너무 맛있어.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 이렇게 그리고 양념장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 21일과 22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 추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 밖에 훈민복음, 매일 주와 함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티비 설 특집 프로그램은 각 지역 케이블과 스카이라이프, IP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구티비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플, 동원 FNB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국내 취약계층 5천 가정에 생필품과 식료품 등이 든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이사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소중한 분들과 사랑을 가득 나누는 설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맞이한 2023년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의 희망 박스는 모두 5억 원 규모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기독교적 교육과정 아카데미 산책을 지난 16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카데미에는 기독교 관점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부터 일반학교 교사, 학부모 등 2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차의 강사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이정미 교수가 맡았으며 기독교 교육과정과 교가 교육론 등 일반 교과에서도 신앙적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의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교육과정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컨벤션이 사순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 2023 크리스천 필사 캠페인 주님의 말씀으로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컨벤션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을 주제로 묵상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해 판매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세계 식량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컨벤션 어린이 가정에 필요한 식료품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 컨벤션 관계자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와 숭실대학교가 16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 인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그룹 채플 운영을 위한 그룹 리더 교육, 영성 기반 기업가 정신 함양, 기독실업인회 회원사 인턴십, 채용 기회 제공, 구인과 학생 취업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구 중앙회장은 크리스천 기업인들과 학생들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CBMC의 성경적 경영을 배우고 실천하여 중요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범식 총장은 좋은 형태의 열매를 통해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의 사례를 숭실대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이 없는 명절을 위해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은 연휴 내내 평소처럼 24시간 가동되며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설 당일인 22일에도 235곳 문을 여는 등 연휴 중 하루 평균 261곳에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국 42곳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처럼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3주 연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35% 떨어져 0.45% 하락한 지난주에 비해 낙폭이 0.1%포인트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시장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물 가격과 매수 희망 가격 간 괴리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에서 69세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한 중장년층 지원정책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재단은 40대 후반 퇴직을 마주한 중장년층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축적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디지털 역량 향상과 교육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해당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간 및 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으로 당시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그 안에 타고 있던 내무장관 등 정부 관료들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각 18일 수도 키이우 외곽 주거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해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내무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료 5명을 포함한 9명이 숨졌습니다. 또 헬기가 유치원 인근에 추락하면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기상 문제나 기체 이상, 러시아의 공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정당화하며 히틀러도 유대인 혈통이라고 발언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유럽을 예속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며 히틀러와 나폴레옹 역시 같은 전략을 쓴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할 때를 대비해 양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사나 한반도위원회가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 억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면서 장래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그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피 30년 만에 붙잡힌 이탈리아 마피아 두목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의 지하 벙커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군 경찰이 전 마피아 조직원 소유 주택 내부에서 옷들이 가득 찬 옷장을 옆으로 밀어내자 지하 벙커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찰은 데나로가 비상 상황 시 대피용 또는 중요 서류와 돈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 지하 벙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 경찰은 데나로가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했던 검사와 판사를 살해한 사건, 1993년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라노, 로마, 피렌체 폭탄 테러 사건 등 수많은 범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차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 안팎,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에 최고 3cm가량이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cm 미만으로 양은 적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대기 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7도, 제주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설인데다 해외여행에도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인데요. 통계상으로는 연휴 직전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날씨도 이동하기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있어 안전이 특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